삼국사기 고구려 28대 보장왕 하편 한글 듣기 통합본입니다. 고구려 28대 보장왕 6년 647년에 당나라 태종이 장차 다시 군사를 보내려고 하니 당나라 조정이 의논하였다.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갑자기 쳐서 빼앗을 수 없다. 앞서 당나라 태종이 몸소 공격하였을 때 그 나라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이긴 성도 실은 그 곡식을 거두어 들였으나 가뭄의 재앙이 이어져 백성의 태반이 식량이 부족하였다. 지금 만약 적은 군사를 자주 보내어 그 국경을 번갈아 침략하여 저들이 명을 받아 바삐 움직여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성으로 들어가게 하면 수년 내 천리가 매우 쓸쓸하게 되며 인심이 저절로 떠날 것이다. 압록 북쪽은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나라 태종이 이를 따랐다. 자무위 대장군 우진다를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위 장군 이해안을 부총관으로 삼아 군사 만여 명을 내어 누선을 타고 내주에서 항하를 건너 진입하게 하였다. 또 태자 첨사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위 장군 손이랑 등을 부총관으로 삼아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영주 도독부 군사를 따라 신성도에서 진입하게 하였다. 두 군대는 모두 물에 익숙하여 잘 싸우는 사람을 선발하여 배속시켰다. 당나라 이세적의 군대가 이미 요수를 건너 남소 등 몇 석을 지나가자 우리 군대가 모두 성을 등지고 막아 싸웠으나 당나라 이세적이 이를 격파하고 그 외성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 647년 7월에 우진달과 이해안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 모두 100여 차례 싸워 석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나와 정리성 아래에 이르렀다. 우리 군사 만여 명이 나가 싸웠으나 당나라 이해안이 공격하여 이겼다. 죽은 우리 군사가 3,000명이었다. 당나라 태종이 송주자사 왕파리 등에게 강남 12주 공인을 징발하여 큰 배 수백 척을 만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647년 12월에 임금이 둘째 아들 막리지 임무에게 들어가 사죄하게 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648년 1월에 사신이 당나라에 들어가 예방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조서로 우무위 대장군 설만철을 청구도 행군대 총관으로 삼고 우위장군 배행방을 부총관으로 삼아 군사 3만여 명과 누선 전함을 거느리고 내주에서 항하를 건너 공격하게 하였다. 648년 4월에 당나라 오호진 장수 고신감이 군사를 거느리고 항하를 건너와 공격하였다. 우리 보병과 기병 5,000명을 만나 역산에서 싸워 이를 격파하였다. 그날 밤에 우리 군사 만여 명이 고신감의 배를 습격하였으나 고신감의 복병이 나타나 패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우리가 공공하여 피폐해졌다고 하여 내년에
30만 명을 징발하여 한 번에 멸망시킬 것을 언론하였다. 누군가가 말하였다. 많은 군사가 고구려를 공격하려면 모름지기 한 해를 지날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짐승과 수레에 실을 수 없으니 마땅히 배를 갖추어 물길로 운반해야 한다. 수나라 말에 금남은 홀로 도적의 피해가 없었고 마침 요동 전투 때에도 금남이 또 참여하지 않아 그 백성이 부유하므로 마땅히 그들에게 배를 만들게 해야 한다. 당나라 태종이 이를 따랐다. 648년 7월에 서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이었다. 당나라 태종이 자령자 우부 장사 강위를 금남도에 보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게 하였다. 큰 것은 들어는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는 그 반이었다. 따로 사자를 보내 물길로 가서 무협에서 강주와 양주에 이르러 내주로 향하게 하였다. 648년 9월에 노루떼가 항아를 건너 서쪽으로 달려가고 이리떼가 서쪽으로 가는 것이 사흘이나 끊이지 않았다. 당나라 태종이 장군 설만철 등을 보내 쳐들어왔다. 황하를 건너 압록으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리 되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진영을 쳤다. 박작성 성주 소부손이 보병과 기병 만여 명을 거느리고 이를 막았다. 당나라 설만철이 우의장군 배행방을 보내 보병과 여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무너졌다. 배행방 등이 군사를 보내 박작성을 에워쌌으나 박작성은 험준한 산에 의지하고 압록수로 굳게 막혔으므로 공격하였으나 빼앗지 못하였다. 우리 장수 고문이 오골, 안지 등 여러 성의 군사 3만여 명을 거느리고 나와 구원하였는데 둘로 나누어 진을 쳤다. 당나라 설만철이 군사를 나누어 이에 대응하니 우리 군사가 패하여 무너졌다. 당나라 태종이 또 조서로 내주자사 이도유에게 양식과 기계를 옮겨 오호도에 쌓아두라고 하였다. 장차 군사를 크게 일으키려 하였다. 649년 4월에 당나라 태종이 죽었다. 유언으로 요동전쟁을 그만두라고 유언하였다. 650년 6월에 발용사의 보덕 화상이 국가에서 도교를 받들고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남쪽 완산 고대산으로 옮겨갔다. 650년 7월에 서리와 후박이 곡식을 해쳐 백성이 굶주렸다. 652년 1월에 사신이 당나라에 들어가 예방하였다. 654년 4월에 사람들이 들어 말하였다. 마령에서 신인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였다. 너희 임금과 신하가 더할 수 없이 사치하니 패망할 날이 머지않았다. 654년 10월에 임금이 장군 안고에게 고구려와 말갈 군사를 출동시켜 거란을 공격하게 하였다. 송막, 도독, 이굴가가 이를 막아 신성에서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655년 1월에
이에 앞서 우리가 백제 말갈과 더불어 신라 북쪽 국경을 침략하여 33성을 빼앗았는데 신라 29대 무열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하였다. 655년 2월에 당나라 고종이 영주 도독 정명진과 자의 중랑장 소정방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였다. 655년 정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오자 우리는 그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기단수를 건너가 맞아 싸웠다. 당나라 정명진 등이 분발하여 공격해서 크게 이기고 10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으며 그 외승과 촌락을 불사르고 돌아갔다. 656년 5월에 서울에 쇳가루가 비처럼 내렸다. 656년 12월에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태자 책봉을 축하하였다. 658년 6월에 당나라 영주 도독 겸 동이도호 정명진과 우령군 중랑장 서린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였으나 이길 수 없었다. 659년 9월에 9마리 호랑이가 한꺼번에 성으로 들어와 사람을 잡아먹었으나 이를 잡으려다 놓치고 말았다. 659년 11월에 당나라 우령군 중랑장 서린기 등이 우리 장수 온사문과 행산에서 싸워 깨뜨렸다. 660년 7월에 평양 강물이 무려 3일이나 핏빛이었다. 660년 11월에 당에서 자효의 대장군 걸필하력을 패강도 행군 대총관으로 자무의 대정군 소정방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자효의 장군 유배경을 평양도 행군 대총관으로 포주자사 정명진을 누방도 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와서 공격하였다. 661년 1월에 당나라가 하남, 하북, 해남의 67주에서 군사를 모아 44,000여 명을 얻어 평양과 누방 진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또 홍여경 소사업을 부여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위구르 등 여러 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661년 4월에 이마상을 패강도 행군 총관으로 걸필하력을 요동도 행군 총관으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소사업과 여러 이민족 군사와 더불어 모두 35군이 수륙으로 길을 나누어 나란히 나아가게 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스스로 대군을 거느리려고 하자 울주자사 이궁구가 건의하여 말하였다. 고구려는 소국인데 어찌 당나라를 기울어 떨일 일이 있겠느냐. 만약 고구려를 엮고 멸한다면 반드시 군사를 내어 지켜야 한다. 적게 내면 위험이 떨쳐지지 않고 많이 내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이는 천하의 사람들을 나라를 지키려 옮겨 다니는 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공격하는 것이 공격하지 않는 것만 못하고
멸하는 것이 멸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또 때마침 척천무후도 가나니 당나라 고종이 그제야 중지하였다. 661년 5월에 임금이 장군 내엄신을 보내 말갈무리를 거느리고 신라 북한산성을 에워쌌다. 열흘이나 풀어주지 않으니 신라는 군량길이 끊어져 성 안에서 두려워하였다. 갑자기 큰 별이 우리 진영에 떨어지고 또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고구려 내엄신 등이 의심하고 놀라서 물러났다. 661년 8월에 당나라 소정방이 폐강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어 마읍산을 빼앗고 드디어 평양성을 에워쌌다. 661년 9월에 영계소문이 그 아들 연남생을 보내 정예병 수만 명으로 압록을 지키게 하니 여러 군데가 건너올 수 없었다. 당나라 걸필하력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얼음이 크게 얼었다. 걸필하력이 무리를 이끌고 얼음을 타고 물을 건너 북을 치고 소리 지르며 나아왔다. 아군이 무너져 달아났다. 걸필하력이 수십리를 쫓아와서 3만 명을 죽였다. 남은 무리가 모두 항복하고 연남생은 개우 몸을 피하였다. 마침 당나라 고종의 조소가 있어 걸필하력이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 662년 1월에 당나라 자효의 장군 백주자사 옥저도 총관 방효태가 사숫가에서 영계소문과 싸워 모든 군사가 죽고 그 아들 13명과 더불어 모두 전사하였다. 당나라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였는데 마침 큰 눈이 내려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앞뒤의 행군이 모두 큰 공이 없이 물러갔다. 666년에 임금이 태자 복남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태산 제사에 참가하게 하였다. 영계소문이 죽고 맏아들 연남생이 대신 망리지가 되었다. 처음 국정을 맡고 여러 성에 나아가 순행하면서 그 아우 연남근과 연남산에게 남아서 뒷일을 맡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두 아우에게 말하였다. 연남생은 두 아우가 핍박하는 것을 싫어하여 없애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 두 아우가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이 연남생에게 알렸다. 두 아우는 형이 돌아와 그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을 막고 들이지 않으려 한다. 연남생이 몰래 친한 사람을 보내 평양에 가서 그들을 살피게 하였다. 두 아우가 그를 습격하여 붙잡고 곧 왕명으로 연남생을 불렀으나 연남생은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연남군이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군사를 내어 그를 공격하였다. 연남생이 달아나 국내성에 머무르면서 그 아들 연원성에게 당나라에 나아가 구원을 청하게 하였다. 666년 6월에 고종이 자효의 대장군 걸필하력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들이게 하니 연남생이 몸을 빼어 당나라로 달아났다. 666년 8월에 임금이 연남군을 망리지로 삼고 내외의 병마 업무를 겸하여 맡겼다. 666년 9월에
당나라 고종이 연남생에게 조서를 내려 특진 요동 도독 겸 평양도 안무대사를 주고 현도 궁공으로 봉하였다. 666년 12월에 당나라 고종이 이적을 요동도 행군대 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사열소 상백인 안육의 학처준을 부관으로 삼았다. 방동성과 걸필하력을 나란히 요동도 행군부대 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수륙 제군 총관과 전량사인 두이적, 독고경운, 곽대봉 등은 나란히 이적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하북 여러 주의 조세는 모두 요동으로 보내 군용으로 공급하게 하였다. 667년 9월에 이적이 신성을 빼앗아 걸필하력에게 이를 지키게 하였다. 당나라 이적이 첨요를 건너 여러 장수에게 말하였다. 신성은 고구려 서쪽의 국경의 요새이므로 먼저 그곳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성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 드디어 신성을 공격하니 신성 사람 사부구 등이 성주를 묶고 문을 열어 항복하였다. 이적이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자 16성이 모두 항복하였다. 당나라 방동성과 고관이 아직 신성에 있었는데 연난건이 군사를 보내 그 진영을 습격하였으나 자무의 장군 서린기가 이를 깨뜨렸다. 당나라 고관이 금산까지 나아와 아군과 싸워 패하였다. 아군이 이긴 기세를 타고 달아나는 적을 쫓았는데 당나라 서린기가 군사를 이끌고 옆에서 공격하여 아군 5만여 명을 죽이고 남소, 목저, 창암, 삼성을 빼앗고 연남생 군사와 합하였다. 당나라 곽대봉이 수군을 거느리고 다른 길로 평양에 다다랐다. 이적이 별장 풍사본을 보내 양식과 무기를 실어 공급하게 하였으나 풍사본의 배가 부서져 시기를 놓쳐 곽대봉 군사가 굶주림으로 고생하였다. 그를 지어 이적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그 허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합시를 지어 이적에게 보냈다. 당나라 이적이 화가 나서 말하였다. 군사의 일이 바야흐로 급한데 어찌 시로서 하는가? 반드시 목을 베겠다. 행군 광기 통사 사인 원만경이 그 뜻을 해석하니 이적이 이에 다시 양식과 무기를 그에게 보냈다. 당나라 원만경이 경문을 지어 말하였다. 압록의 요충지를 지킬 줄 모르는가? 연난건이 답하여 말하였다. 상가 명령을 듣겠다. 즉시 군사를 옮겨 압록나루에서 막아 지키니 당나라 군사가 건너올 수 없었다. 당나라 고종이 이를 듣고 원만경을 영남으로 유배하였다. 당나라 학처준이 안시성 아래에 있으면서 아직 대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아군 3만 명이 갑자기 습격하니 군중이 크게 놀랐다. 학처준이 의자에 앉아 한참 말린 밥을 먹으려다가
정예병을 골라 아군을 쳐서 패배시켰다. 668년 1월에 우상 유인계를 요동도 부대 총관으로 삼고 학처중과 김인문을 부관으로 삼았다. 668년 2월에 이적등이 우리 부여성을 빼앗았다. 서린기가 이미 금산에서 아군을 깨뜨리고 성세를 타 3,000명을 거느리고 부여성을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장수는 군사가 적다고 말렸다. 당나라 서린기가 말하였다. 군사는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쓰는가에 달렸을 뿐이다. 마침내 선봉이 되어 나아와 아군과 싸워 이겼어 아군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마침내 부여성을 빼앗으니 부여천 안 40여성이 모두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시어사 가은충이 사명을 받들고 요동에서 돌아갔다. 당나라 고종이 물었다. 군중이 어떠한가? 가은충이 답하였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전에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의 죄를 물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적에게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속담에 말하였다. 군대에 길잡이가 없으면 중도에 돌아온다. 지금은 고구려 연남생 형제가 싸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적의 진정과 거짓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장수는 충성하고 병사는 힘을 다함으로 내가 처음부터 반드시 이긴다고 말한 것이다. 또 고구려 비기에 말하였다. 900년이 되기 전에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다. 고구려 고주몽이 한나라 때 나라를 세워 지금 900년이 되었고 당나라 이적의 나이가 80이다. 적은 거듭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서로 노략질하여 팔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리와 여우가 성에 들어오고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고 인심이 두려워하고 놀라니 이 행군을 다시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다. 고구려 연남군이 다시 군사 5만 명을 보내 부여성을 구원하려 하였지만 설하수에서 이적등과 만나 맞붙어 싸워서 패하여 죽은 사람이 3만여 명이었다. 이적이 나아와 대행성을 공격하였다. 668년 4월에 회성이 필성과 묘성 사이에 나타났다. 당나라 허경종이 말하였다. 회성이 북동쪽에 나타나니 고구려가 장차 멸할 조짐이다. 668년 9월에 당나라 이적이 평양을 빼앗았다. 이적이 이었고 대행성을 이기자 다른 길로 나왔던 여러 군대가 모두 이적과 만나 진격하여 압록책에 이르렀다. 아군이 막아 싸웠으나 이적 등이 이를 패배시키고 200여리를 쫓아 달려와서 요기성을 빼앗으니 여러 성에서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사람이 계속 이어졌다. 당나라 걸필하력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아래 이르니 이적의 군대가 뒤따랐다. 한 달이 넘도록 평양을 에워싸자 보장왕이 연남산을 보내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100기를 가지고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하게 하였다. 이적은 이들을 예로서 대우하였다. 고구려 연남군은 여전히 문을 닫고 막아서 지키면서 자주 군사를 내보내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다. 연남군이 성녀 신성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는데 신성이 소장 오사와 요묘 등과 이적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내응하겠다고 청하였다. 5일 뒤에 신성이 성문을 여니 당나라 이적이 군사를 풀어놓아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성을 불살랐다. 연남군이 스스로를 찔렀으나 죽지 못하였다. 임금과 연남군 등이 붙잡혔다. 668년 10월에 이적이 장차 돌아가려 하자 당나라 고종이 명하였다. 먼저 임금 등을 태종릉에 바치고 군용을 갖추어 개성가를 연주하며 서울로 들어가 대묘에 바치도록 하였다. 668년 12월에 당나라 고종이 함원전에서 포로를 받았다. 임금이 정사는 자신이 낸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용서하여 사평 태상백 원의 동정으로 삼았다. 연남산을 사제 소경으로 삼았다. 성녀 신성을 은청강록 대부로 삼고 연남생을 우위 대장군으로 삼았다. 이적이하는 차등을 두어 책봉하고 상을 주었다. 연남군은 금주로 유배하였다. 고구려 5부 176성 69만 여호를 나누어 구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였다. 우리 장수 중에서 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 도독, 자사, 헬령으로 삼아 당인과 더불어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 우위 대장군 서린기를 검교 안동도호를 삼아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백성을 진정시키고 어루만져 달래게 하였다. 이때가 당나라 고종 1년 무진년 668년이었다. 669년 기사년 2월에 임금의 서자 안성이 사천여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669년 4월에 당나라 고종이 28,300호를 강남, 해남 및 산남, 경서 여러 주의 빈 땅으로 옮겼다. 670년 경오년 4월에 이르러 고구려 금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여 당나라를 배반하고 임금의 외손 안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당나라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삼고 군사를 내어 이를 공격하게 하니 안순이 금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671년 신미년 7월에 당나라 고간이 안시성에서 군사를 깨뜨렸다. 672년 임신년 12월에 고간이 우리 군사와 백수산에서 싸워 이를 깨뜨렸다. 신라가 군사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고간이 이를 쳐서 이기고 2,000명을 사로잡았다.
673년 계유년 윤 5월에 연산도 총관 대장군 이근행이 호로아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리고 수천 명을 사로잡으니 군사가 모두 신라로 달아났다. 677년 정축년 2월에 항복한 임금을 요동주 도독으로 삼고 조선왕으로 봉하고 요동으로 돌려보내 군사를 안정시키게 하였다. 고구려 사람으로 여러 주에 먼저 와 있던 사람을 모두 임금과 함께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동 도호부를 신성으로 옮겨 통치하게 하였다. 임금이 요동에 이르러 반란을 깨하고 몰래 말갈과 통하였다. 681년에 임금을 불러 공주로 돌아오게 하였다. 682년에 임금이 죽으니 위위경을 추정하고 조서를 내려 서울로 옮겨 힐리의 무덤 왼쪽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에 비를 세우게 하였다. 그 백성은 한양과 농우에 여러 주에 나누어 옮기고 가난한 사람은 안동성 옆 예성에 남겨두었다. 이따금 신라로 들어가고 나머지 무리들은 흩어져 말갈과 돌걸로 들어갔다. 고구려 임금이 마침내 끊어졌다. 686년에 항복한 임금의 손자 보원을 조선군왕으로 삼았다. 698년에 이르러 자응량이 대장군으로 진급시키고 다시 충성국왕으로 봉하여 안동의 옛부를 통치하게 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이듬해에 항복한 임금의 아들 덕무를 안동 도독으로 삼았는데 뒤에 점차 스스로 나라를 이루었다. 818년에 이르러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가서 악공을 바쳤다.